84페이지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대부등식을 설명하기 전에 항등식이랑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정식은요, 특정한 x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x = 3이라고 그러면 x가 2분의 3일 때는 성립하지만 x가 1일 때는 성립하지 않죠. 이런 등식이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항등식은요,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게 바로 항등식인데요. x에다 1을 집어넣어 봐요. 그럼 좌변 우변이 같죠?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좌변 우변이 같아요. 이런 거를 항등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절대부등식은 뭐냐? 항등식에 대응되는 게 절대부등식이에요. 그래서 뭐요? 절대부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바로 절대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a가 어떤 숫자, ab는 실수예요. ab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절대부등식이다. 그러면 방정식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게 뭐예요? 조건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부등식은 특정한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 조건부등식이라 한다. 그래서 2x는 3보다 크다 그러면 x는 2분의 3에서 성립하지만 x는 뭐예요? 2분의 3보다 작을 때는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특정한 x에 대해 성립하는 등식이 바로 부등식이 조건부등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요 부분 필기를 하시고 잘 정리를 해두세요. 됐죠? 그러면 요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절대부등식이란 전체 집합에 속하는 모든 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자, a, b가 실수일 때 a가 b보다 크면 복잡한 식의 대수비기죠. 뺐더니 0보다 크다. 이것도 절대부등식의 하나의 예이고, a제곱은 0보다 크고 a제곱 플러스 b제곱도 0보다 크다. 이것도 절대부등식의 한 예입니다. 중요한 게 3번인데요. 절대부등식은 아니고 이제 절대부등식을 성질을 이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절대부등식이 될 수 있어요. 1번은요. 자, 가정이 있으니까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에요. a제곱 b제곱은 0이에요. 근데 ab가 실수라고 해요.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는 필요충분 조건은 a는 0, b는 0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로 해요. 절대값 a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은 0이다 그러면 이거의 필요충분 조건은 a는 0, b는 0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절대값 a의 제곱은 a 제곱이 된다. 그리고 절대값 ab는 각각의 a, b의 절대값 붙인 것과 같다. 이런 성질이 있다. 이거 알고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이요. a, b가 모두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면 a제곱 b제곱은 a제곱은 b제곱보다 크고 루트를 씌운 루트 a랑 루트 b는 마찬가지로 루트 a가 더 크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a가 b보다 큰데 다 0보다 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곱한 것도 0보다 크고 루트 씌운 것도 0보다 크다. 이렇게 추가로 필기를 더해 놓으십시오. 됐죠? 이거는 부등식의 증명이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에 대한 얘기고요. 일부는 절대부등식 얘기도 있습니다. 잠깐 필기 하셨나요?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절대부등식 나왔어요. 자, a제곱 플러스 뿔마 ab는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여기가 1번이네요. 1번. 1번의 절대부등식을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제곱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2에 a고 그 다음에 2분의 b라고 하고 2분의 b의 제곱 빼기 2분의 b 이렇게 하고요. 얘를 이 부분을 완전 제곱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요거를 정리했더니 4분의 3의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죠? 크거나 같죠? 왜? 제곱이라서. 됐죠?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커요. 그래서 절대부등식 성립을 하고요.
2번은요. 완전 제곱을 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고요. 얘는 곱셈 법칙의 공식이죠. 그래서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인데 얘는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만 해두십시오. 결국은 이제 절대부등식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물론 외워야 되지만 교과서에 더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교과서 부분을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술 기하 평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산술 평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산술 평균이 있고 기하 평균이 있는데 산술과 기하 평균은 이런 관계식을 갖는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2분의 1을 나누는 게 산술 평균이고 루트를 씌워서 AB한 게 기하 평균이죠. 그래서 산술 평균이랑 기하 평균은 산술 평균이 더 큰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기하라 그랬잖아. 하. 걔가 아래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산술 기하를 쓸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이 꼭 나와 있어야지 산술 기하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고 하면 대부분 99%가 다 산술 기하를 물어보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등호의 성립 조건이에요. 산술 기하를 평균을 하는 그 두 대상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 식도. 됐죠? 그리고 외울 때는 이걸로 잘 외우지는 않고요. a 플러스 b는 2의 루트 ab 이걸로 잘 외우고 마찬가지로 a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걸 따로 써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리고 4번이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산술 기하랑 조금 달리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는 전제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AB는 AB, XY는 C수다. 그런 내용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외우셔야 되는데 헷갈리니까 거꾸로 외우세요. AX 플러스 BY의 제곱은 어떻게 외우시냐면 X 앞에 있는 놈의 제곱, Y 앞에 있는 놈의 제곱, 자기 자신의 제곱을 더한 거가 곱이 원래 거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거꾸로 외우세요. 그리고 등호의 성립 조건이 있어요. 등호의 성립 조건.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슬러시를 이렇게 쳐요. 이렇게. 슬러시를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X분의 A랑 Y분의 B가 같다. 그리고 얘를 역수로 취하면 A분의 X랑 B분의 Y 내용이 동일하죠. 얘가 바로 등호의 성립 조건이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시-슈바르츠 법칙의 3승 공식 있잖아요. 세 가지, 3승이 아니라 세 항으로 이루어진 거.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연습 문제 나와요. 이것도 외우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Z의 제곱은 X 앞에 있는 놈의 제곱, Y 앞에 있는 놈의 제곱, Z 앞에 있는 놈의 제곱이고 그거 다 합한 거랑 자기 자신 제곱을 합한 거랑 곱이 원래 거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등호의 성립 조건은 슬러시 이렇게 쳐주죠. 이렇게 쳐줘서 X분의 A, Y분의 B, Z분의 B가 모두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역수를 취한 거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코시-슈바르 법칙 요거를 증명이 있거든요. 이 증명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증명하는 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학습 잠깐 설명할게요. 두 수 또는 두 식의 대소 비교를 어떻게 할 거냐 있어요. 두 수의 대소 비교는요. 복잡한 식의 대소 비교는 여러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두 개를 빼요. 빼서 0보다 크면 앞에 게 크다. 이게 99%가 이렇게 풀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안 되면요. 나눠요. 나눴는데 1보다 크다. 그러면 A가 더 큰 거죠.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A는 B보다 크고 이게 만약에 다 0보다 크다고 하면 아까 절대부등식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a제곱은 b제곱보다 크고 루트 a는 루트 b보다 크다. 이거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예제 설명할게요. 예제 설명. 자, 복잡한 식에 대해서, 복잡한 식이죠? 이 대소비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처음에 빼본다 그랬죠? 그래서 뺐어요. 이렇게요. 뺐고요. 그 다음에 통분을 해요. 통분할 때 이렇게 나왔죠? 근데 a는 b보다 크다고 하니 얘가 0보다 커요. 그럼 뭐요? 앞에 개가 더 크죠? 앞에 거가 더 크다. 그래서 99%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식의 대소 비교를 하면 무조건 빼보세요. 이게 99%가 다 이걸로 해결이 되고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3번부터 볼게요. 두 수의 대소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게 3번인데 여기 빼요. 뺐는데 대소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누라 그랬죠.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이게 20승으로 나눠요. 나눴더니 요거 이제 약분이 6분의 8에 20승이 돼요. 그래서 요게 지수를 통일한 거죠. 6에 2에 이렇게 만들고 20승을 만드니까 여기가 뭐예요? 2에 3승이 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8이 되고 여기가 6이 되고 그거 20승이 돼요. 이렇게 20승이 됩니다. 그러면 걔가 0보다 크죠? 왜 0보다 커요? 이 안에 게 가로 안에 게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크죠.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 분모에 있는 2의 60승이 6의 20보다 더 크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됐죠? 자, 2번 잠깐 설명할게요. 2번은요, 이거를 대소 비교하기 어려워서 제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a의 제곱은 a제곱 절대값이 없어지고 플러스 4 절대값 a 플러스 4가 되고요. 요거 제곱하면 완전히 없어지죠. 절대값이.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절대값 a 마이너스 a잖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 앞에 거가 더 크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87페이지 필수 예제 17번 스킵하시고요. 이것보다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더 하시는 게 더 시험 대비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필수 예제 18번 설명드릴게요. 필수 예제 18번입니다. 잠깐 화면 올릴게요. 자, 다 안 올라가나요? 네, 다 올렸네요. 됐죠? 하나만에 다 보이죠? 자, x는 0보다 크고 y는 0보다 커요. 아, 눈치채셔야 되죠. 산술기하를 물어보는구나. xy 곱이 8이고요. x 플러스 2y는 얘도 0보다 크고 0보다 크죠. 그럼 얘를 갖고 산술기하를 써요. 이렇게 산술기하 쓸 줄 알죠? 산술기하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외워야 될 거 두 번째 쪽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산술기하 평균이 2분의 a 플러스 b는 ab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a 플러스 b는 2배의 ab를 더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다 외우셔야 된다.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니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산술기하를 썼고요. 그 다음에 xy 곱이 8이라고 해서 요거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 여기가 8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잘 보세요. x 플러스 2y가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 플러스 2y는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x 플러스 2y의 최소값은 뭐야? 8이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2번도 볼게요. xy가 0보다 크니 산술기하일 거다. 그래서 얘 갖고 산술기하를 동일하게 이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2x 플러스 3y가 이번에는 이쪽이 뭐예요? 12인데 이쪽이 12로 바꿔치기를 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약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제곱을 해서 부등호 방향을 바꾼 거가 아니라요. 위치를 바꾼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66에 36이죠. 그래서 xy 이렇게 부등호 방향은 뒤바꿀 필요는 없죠. 이렇게 만들어요. 됐죠? 근데 xy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 여기가 6인데 xy는 6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xy 최대값은 6이죠. 그래서 6을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좀 번잡해서 제가 새로 풀어드렸나 봅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89페이지 필수예제 19번, 필수예제 20번 대단히 중요합니다. 설명을 되게 자세히 많이 드릴게요. 그리고 온팡 필기가 다 되어 있네요. 자, 한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A, B가 존재한다. 여기까지 다 나오네요. 됐죠? 설명하였습니다. 필수예제 19번입니다.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큰데요. A 플러스 B분의 1을 곱하기 B 플러스 A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요, 솔브원은 전개후 산술기하예요. 그래서 얘네를 전개를 해요. 전개후 산술기하.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전개후 산술기하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AB, 그리고요, A랑 A분의 4 하니까요, 4 나오고요. B분의 1이랑 B 하니까 1 나오고요. AB분의 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4 플러스 1은 5가 되고 AB 플러스 A분의 4가 돼요. 자,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니 99% 산술기하일 거다. 그래서 걔가 0보다 크면 얘도 AB의 곱도 0보다 크고 AB분의 4도 0보다 크다. 됐죠? 그리고 약간의 역수관계죠. 4를 제외하고는요. 이렇게 역수관계에 있는 거를 보통 산술기하로 써요. 2배에 AB, AB분의 4 이렇게 하고요. 요 2 튀어나오면 4 되고 그래서 9가 돼요. 됐죠? 그러면 요 항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요 항이 최소값을 구하라 했죠? 그래서 9 이상이라는 거죠. 9 이상. 그래서 최소값은 9가 답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등호의 성립 조건이죠. 등호의 성립 조건은 산술기하를 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예요. 등호일 때는 요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놓고 풀면 AB의 제곱은 4고 AB는 2다. 요 조건을 안 써주면 감점 처리됩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는 꼭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됐죠? 여기까지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근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푼다는 거죠. 솔브 2를 설명하려고 해요. 여기 주의라고 써있죠? 얘 따로 산술기하 따로 얘 따로 각각 산술기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분의 1은 2배의 루트 B분의 A, B 플러스 A분의 4는 2배의 루트 A분의 4B 이렇게 하고요. 두 개를 곱해요. 각각 하고요. 곱하면요. 요거 이렇게 날라가요. 그래서 8이 돼요. 그래서 원래 9보다 8이 더 작지 않냐. 8이 더 작으니 얘가 최소값이지 않냐.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모순에 빠져 있어요. 왜 모순에 빠져 있냐면 이 등호의 성립 조건이 뭐예요? 산술기하를 하는 그 두 대상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A는 B분의 1이 되어야 되고요. 이쪽 등호의 성립 조건은 뭐예요? B는 A분의 4가 되죠. 그래서 기억, 요 1번이랑 이게 기억이고요. 이게 니은인데요. 기억, 니은이요. 기억, 니은을 등호가 동시에 성립시키는 AB가 존재하지 않아요. A는 B분의 1은 AB가 1일 경우랑 AB가 4인 경우인데 두 개를 동시에 성립하는 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산술기하는요. 한식에서 2번 쓰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교육청 평가 문제에서도 한 번만 쓰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마플에서도 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원칙적으로 계산은 산술기 한 번 썼죠. 얘는 한 문제에 산술기하를 2번 썼잖아요.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AB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까먹고 그냥 되나 보다 하고 답을 내요. 그래서 8이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처음부터 산술기하는 한 번만 사용하지 두 번은 사용하지 한 문제에서 두 번 사용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 밑줄 적어놓고 필기를 해 두십시오.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추가로 더 설명드릴 게 있어요. 여기 퀘스천이라고 있어요. 아스토릭 표시하시고요. 이번에 문제를 변형해서 a 플러스 b분의 1, b 플러스 a분의 1이에요. 그래서 솔브 1, 원칙적으로 전개의 산수기하를 쓰는 거죠. 전개한 했어요. 그리고 산수기하를 썼어요. 2배. 이렇게 날라가죠. 그래서 4가 나왔어요. 됐죠? 그리고 나서 솔브 2는 이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각각 산수기하를 썼어요. 각각 저 여기 쓰고 그래서 날라갔더니 뭐 4가 나왔어요. 값이 같네요. 맞죠? 근데 얘는 솔브 2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 a는 b분의 1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b는 a분의 1이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ab가 존재를 해요.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산수기하를 두 번 써도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되는 경우 설명드렸고 여기서 안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개의 산수기하 이걸로 원칙적으로 외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이 부분. 됐죠? 필수예제 20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자, x는 1보다 커요. 그리고 4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1이에요. 그래서 얘를 산수기하를 한번 써볼게요. 둘 다 0보다 크니까요. 4x x 마이너스 1. 안 되네요. 맞죠? 그래서 이제 필수예제 19번에서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역수관계가 되는 것들이 산수기하를 써서 계산하는 게 편리하다. 그래서 x-1 역수를 4의 x-1로 여기로 변형을 하고요. 마이너스 4를 했으니 플러스를 4를 써줘야 돼요. 더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랑 역수관계니까 산수기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 루트 요거 이렇게 날라가고 4 되고 여기가 4가 되고 여기 4랑 해서 8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8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니 최소값이 8이 된다고 하고 등호의 성립 조건은 어떻게 해요? 산술기하를 하는 그 두 대상이 같다고 놓고 푸는 거죠. 같다고 놓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같다고 놓고 푸셨나요? 여기 두 개를 같다고 놓고 풀고 이거 어떻게 계산해서 2분의 3이 나온 거예요? 4의 x-1의 제곱이 1이고 x-1이 뭐예요? 4분의 1이죠. 제곱이. 그리고 x는 뭐예요? 1의 얼마? 루트로 씌워져.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3이랑 2분의 1 두 개 나왔죠. 근데 x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 얘는 안 되고 얘만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겁니다. 아시겠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필수예제 20번 요거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근데 필수예제 21번 90페이지 코시-슈바르츠 법칙입니다. 자, 어렵진 않고요. 코시-슈바르츠 법칙은 xy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지 xy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랑 산술기하랑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자, 4x 플러스 3y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요거를 코시-슈바르츠 법칙 쓰는 거죠. x 앞에 있는 놈의 제곱, y 앞에 있는 놈의 제곱, 자기 자신의 제곱을 해서 코시-슈바르츠 법칙을 쓴다. x제곱, y제곱이 4라고 하니 요거 다 계산하면 10의 제곱이 되고 얘를 오른쪽으로 넘긴다. 그리고 요거를 네모라고 한 거예요. 네모의 제곱 마이너스 10의 제곱은 0보다 작다. 그래서 부등식 계산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뭐요? 2차 부등식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모가 4x 플러스 3y인데 이 부등식 계산은 마이너스 10에서 14i가 된다. 됐죠? 그 값의 범위를 구하라. 답이 나왔네요. 저기서 1번입니다. 얘가.
자, 2번 볼게요. 요게 원본이죠. 그래서 3x 플러스 4y의 제곱이에요. x 앞에 있는 놈의 제곱, y 앞에 있는 놈의 제곱, 자기 자신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거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 네모 쳤어요. 여기 25가 되고 얘가 25가 돼요. 그래서 네모는요 1보다 크다. 얘가 2번입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91페이지 발전 예제 22번 설명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활용 문제예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인 두 벽의 벽면 사이에 20m의 철망을 막은 삼각형 모양을 닭장을 만들려고 한다. 이 닭장의 밑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요 너비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여기는 20cm 철망을 두르진 않아요. 여기만 철망을 두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x, 여기 y라는 놈은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x제곱, y제곱은 20의 제곱 40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면의 넓이는 뭐예요? 2분의 1 밑면의 넓이 2분의 1의 x 곱하기 y죠. 자, 그러면 요거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식에서 산수기하를 써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의 루트 x제곱 y제곱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x제곱 y제곱이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수기하를 쓰고, 그리고 이쪽을 2 날리면 20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 구하려는 게 뭐예요? 밑면의 넓이죠. 그래서 2분의 1을 해요. 그러면 100보다 작다. 그러니까 요게 2분의 1을 하면 100보다 2분의 1 xy가 작으니까 최대가 되는 거는 100이 된다. 그렇죠? 요 의미가 200보다 작다는 의미잖아요. xy가요. 근데 2분의 1을 하니까 결국은 100보다 작다. 이렇게 돼서 100이 최대값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